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를 읽고 싶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뤄드리는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입니다. 중요한 덩어리 철자들을 싹 모아서 공부하고 영어 읽는 속도를 쭉 올리러 한번 가볼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로 머리에 꼭 입력해 주셔야 되는 덩어리 철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쉬워요. 모음 A-E-I-O-U의 뒤에 R이 붙은 형태이죠. 자, 이 A-R-E-R, I-R-O-R, U-R은 모두 한국어의 R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하나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모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거의 항상 모음 더하기 R은 R 소리가 납니다. 만약 모음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뒤에 EA 같은 모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R이 모음과 연결되어서 독립을 합니다. 다른 글자로 독립을 해요. 이렇게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모음 더하기 R은 뒤에 모음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자음이 오거나 아니면 단어의 끝부분에 쓰여서 뒤에 아무것도 안 온 경우 R 소리가 납니다. 자, 단어 예시들을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어를 보니 이렇게 AR이 들어갑니다. 바로 쫙 보고 R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를 이제 읽으면 되는데요. 가장 앞에 S는 무슨 소리 날까요? 자음은 모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리를 파악하기가 쉽죠. S는 시옷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U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영어 읽는 법 기초를 싹 정리해서 총정리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U의 소리는 우유 달라고? 우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U는요, U 소리로 쓰였어요. 혹시 그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제가 이 영상의 가장 끝부분에 그 영상으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 영상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 놓을게요. 자, 이어서 다시 이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SU까지 하면 SU가 됐고요. 그리고 G는 기역 소리 혹은 지읒 소리가 나죠. 여기서는 기역 소리로 쓰였어요. AR은 R 소리 나잖아요. 읽어보면 sugar이 됩니다. sugar.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 단어를 보통 슈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식 원어 발음은요, 슈가가 아니라 sugar입니다.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sugar. 좋습니다. sugar의 의미는 뭘까요? 설탕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단어 여기도 끝부분에 모음 더하기 R, ER이 나왔네요. ER 역시 R 소리가 나죠. 자, 앞부분 S는 시옷 소리가 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S가 좀 세게 거의 쌍시옷처럼 발음이 됩니다. 다음 I는 이 소리, 그리고 NG는 이응 받침으로 들어가죠. 끝에 ER은 소리 나니까 연결하면 singer이 되죠. singer는 뭔가요? 가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발음해 볼게요. singer. 좋습니다. 자, 이렇게 AR, ER 모두 한국어의 R과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자, 다음 IR이 들어가는 단어인데요. IR 역시 R 소리 나죠? 자, 그럼 참고해서 읽어보자면 이 단어 역시 S로 시작합니다. 시옷 소리 나죠? 자, 그런데 다음 모음이 없고 자음인 K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음을 뻥 비워놓을 수 없으니 보통 표기할 때 밑에 이렇게 소리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스 이렇게 이 모음 소리를 세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스 이렇게 발음이 나죠. 자, 그 다음 K는 키읔 소리 나고요. 그리고 ER은 소리 나니까 연결하면 skirt이 됐습니다. 끝에 T는 T 소리, T 소리 나죠. 연결하면 skirt가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한국식으로 표기할 때는 이 R의 리을 받침을 빼고 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커트 이렇게 주로 표기하죠. 스커트가 뭔가요? 치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발음해 볼게요. skirt. 좋습니다. 이렇게 S의 바로 뒤에 K가 오면요. 이 K는 좀 된 소리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skirt보다는 skirt 이렇게 거의 쌍기역처럼 발음이 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 단어는 끝에 or이 왔네요. 자, or 역시 소리 나죠. 자, 가장 앞에 D는요. 디귿 소리 나고요. O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지난 시간에 올린 기초 총정리 영상에서 알려드릴 때 리듬을 타면서 외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 우, 아 이렇게요. 오, 우, 아. 자, 오는 이렇게 오 소리, 우 소리, 소리, 아 소리 등이 나는데 이 단어에서는 아 소리로 쓰였어요. 자, 그 다음 C가 왔네요. 자, C. 역시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총정리 영상에서 받침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래 이 C는 무슨 소리가 나죠? 쌍시오 톡은 키읔 소리가 납니다. 이 단어에서는 키읔 소리로 쓰였는데요. 이 C의 키읔 소리가 약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크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닥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마치 받침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 C를 이렇게 기역 받침으로 표기를 합니다. 왜 키읔 받침이 아닌 기역 받침으로 표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왜냐면 보통 받침으로 키읔보다는 기역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역 받침 쓰나 기역 받침 쓰나 뭐 소리가 외양가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기역 받침을 쓰는 거죠. 자, C가 이렇게 기역 받침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앞에 기둥이 되는 이런 모음이 있고 그리고 이 C의 뒤에 C와 연결이 돼서 새로운 글자를 이룰 짝꿍인 모음이 없는 경우 지금 보면은 C와 똑같은 종류인 이 자음이 왔잖아요. 서로 다른 종류인 이게 모음이 와줘야지 이렇게 짝꿍을 딱 이뤄가지고 독립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앞에 글자에 받침으로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DOC 하면 doc이 됐고요. 다음 T가 왔네요. T는 T 소리 나죠. OR은 덩어리로 소리 나니까 연결하면 doctor이 됩니다. doctor. 만약에 저희가 덩어리 소리를 몰랐다면 이 O가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날까? 오, 우, 아 소리 중 뭐지? 막 또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R의 소리 뭐지?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소리 나는구나 하고 한 방에 딱 읽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배운 이 모음 더하기 R의 경우 2개의 알파벳밖에 안 되지만 덩어리 철자 중에서는 3개, 4개, 5개의 알파벳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이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단어 읽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자, 다시 이 단어로 돌아와서요. doctor. 한국식으로는 이 R의 리을 받침 떼고 주로 닥터라고 표기하는데요. 이거 무슨 의미죠? 의사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ctor. 좋습니다. 자, 다음 UR이 들어가는 단어를 볼 건데요. UR 역시 소리 나죠? 자, 이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먼저 가장 앞에 P가 왔어요. P는 피읍 소리 나죠. 그리고 UR은 소리 나니까 PUR까지 하면 per이 됐습니다. per. 자, 그 다음 P 역시 피읍 소리 나는데요. P의 뒤에 L이 왔습니다. 이렇게 자음과 L이 연달아 쓰이면 자음의 소리 밑에 소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S 뒤에 L이 붙는다면 S의 시옷 소리에 붙여서 소이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L이다 그러면은 뒤에 디귿 소리 뒤 밑에 소리가 붙어서 도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끝에는요. 이가 왔습니다. 이는 이렇게 단어의 끝부분에 오면 보통 헛개비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떨거지 같은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읽어보면 purple이 되는데요. 한국식으로 이제 영어를 표기할 때 주로 R에 리을 받침을 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purple 이렇게 발음되죠. 자, 한국식으로는 purple이라고 주로 쓰고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 하면 purple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 끝에 오는 PLE가
purple보다는 이 피읍이요 조금 세게 발음이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purple, purple 이렇게 살짝 쌍비읍에 가깝게 소리가 나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 purple 무슨 색깔일까요? 지금 이 화면의 배경색처럼 보라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한번 발음 같이 해볼까요? 보라색, purple.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음 더하기 r, ar, er, ir, or, your 모두 한국어의 무슨 소리에 가깝게 발음이 된다고요? 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음 더하기 r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음 더하기 r은 기본적으로 모두 소리가 나는데 이 두 가지 ar과 or은요.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더 납니다. ar의 경우에는요. a가 소리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r의 소리가 연결된 r 소리가 나요. r. 좀 천천히 발음해 보면 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r. 그리고 or은요. 이 o가 o 소리도 나잖아요. 이 o 소리에 r 소리가 연결된 or 소리가 납니다. or. 천천히 발음하면 or 이렇게 발음이 되죠. or.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이 두 개의 단어들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워낙에 저희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C는 쌍시옷 혹은 키읔 소리 나는데 여기서는 키읔 소리로 쓰였고요. 뒤에 AR은 R 소리 난다고 말씀드렸죠. 읽어보면 car이 됩니다. car, 뭐 car 이렇게 발음이 되죠. 한국식으로는 이 단어 어떻게 쓸까요? R에 이 리을 받침 빼고 보통 카 이렇게 표기하죠. 카. 하지만 미국식 발음으로는 이 R의 소리를 살려서 car 이렇게 발음합니다. 따라해보세요. car. 좋습니다. 이 car이 뭔가요? 차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운전하는 차. 자, 다음 이 단어 읽어볼게요. 가장 앞에 M은 미음 소리 나죠. E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전에 E의 소리들도 쉽게 외우는 법 알려드렸죠. 오이가 없네. 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소리 중 가장 대표적인 소리가 바로 소리입니다. 여기서 소리로 쓰였어요. N은 니은 소리 나고요. T는 티읕 소리 납니다. 그리고 or은 이 단어에서는 소리가 아니라 or 소리로 쓰였어요. or. 그래서 mentor 이렇게 발음합니다. mentor. 정확히는 mentor. 이렇게. 한국식으로는 이 r의 리을 받침을 빼고 쓰니까 주로 멘토라고 표기를 하죠. 멘토 역시 저희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죠. 멘토가 뭔가요? 어떤 사람을 멘토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멘토라고 하죠? 지혜롭고 경험이 많아서 자신의 그 후배 같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누어 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을 멘토라고 하죠.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mentor. 자, 이제 다음 덩어리 소리를 보겠습니다. EER, EAR인데요. EER은 아주 쉽습니다. ear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EAR은요. 세 가지 정도의 소리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먼저 EER처럼 ear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air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air. 또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소리 중에서 ear 소리와 air 소리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세 가지 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ear, air부터 먼저 외워주세요. 그럼 예시 단어들을 보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EER이 들어가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단어 저희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자, EER 해결이 됐어요. 무슨 소리 나죠? ear 소리 나죠? ear. 그 앞에 B가 붙었네요. B는 비읍 소리 나니까 bee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beer. 덩어리 소리를 아니까 이렇게 한 방에 읽을 수 있죠. 자, beer은 한국식으로는 보통 이 아래 리을 받침을 빼고 표기하니까 beer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주로 맥주집의 이름에 이 beer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beer의 의미가 뭘까요? 맥주이죠. 그러니까 맥주집에 많이 적혀 있겠죠. 자, 맥주 발음해 볼게요. beer. 오케이. 자, 그 다음 EAR이 들어가는 단어들 볼 건데요. 세 가지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EAR 자체가 하나의 단어인데요. 이때 EAR은 ear로 읽습니다. ear. 한국식으로는 ear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ear의 의미가 뭘까요? 저희 신체 부위 중에서 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귀에 꽂아서 이렇게 듣는 걸 이어폰이라고 하죠. 그때 그 ear이 바로 이 ear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단어 읽어볼까요? 이 단어에서 EAR은 ear 외에 또 대표적인 소리인 자, 어떤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air 소리로 쓰였어요. 자, B는 비읍 소리 나니까 air 소리 연결하면 bear이 됩니다. 한국식으로는 이 R의 리을 받침 빼고 bear라고 주로 쓰고요. bear의 의미는 곰입니다. 자, 다음 단어. 이 단어에서는 EAR이 무슨 소리로 쓰였을까요? 아까 ear, air 빼고 또 무슨 소리 난다고 말씀드렸죠? EAR은 R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 단어에서 R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가장 끝에 이중 자음 TH가 왔네요. TH 아주 중요한 이중 자음이죠. 무슨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전에 총정리 영상에서 또 한번 설명드렸죠? TH는 원래 부드러운 느 소리 그리고 스 소리가 나는데요. 이 단어에서 TH는 뜨 소리로 쓰였어요. 그런데 만약 TH가 단어의 앞쪽에 있다면 대장이니까 존재감 있게 뜨 소리가 나겠지만 지금 꽁지 부분에 있잖아요. 이렇게 단어의 끝부분에 TH가 오면 좀 바람이 그냥 훅 빠지듯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earth가 아니라 earth, earth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훅 빠져버리니까 거의 이 소리에 가깝게 들리죠. 그래서 한국식으로 이 단어를 표기할 때 earth라고 표기하지 않고요. earth라고 주로 표기합니다. 자, 발음해 볼까요? earth. 이 earth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중요한 덩어리 철자 EER과 EAR의 소리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EER 무슨 소리 난다고요? ear 소리 납니다. ear. EAR은요. ear 소리. 그리고 air 소리가 나고 또 earth에서처럼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설명드렸죠. 여기서 잠시 딱 2분 19초만 봄날 비대면 수업 공지 드리고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봄날 비대면 수업은 혼자서 공부하니까 자꾸 까먹고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더 밀도 있게 공부하는 수업이고요. 카톡과 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봄날 비대면 수업 전용 교재, 영상 강의, 그리고 복습 음성 강의가 있고 매주 주어지는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숙제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하실 때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공부 리듬감이 생겨서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 수업은 50대부터 80대까지 수강하고 계세요.
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때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나이죠. 핸드폰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이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충분히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너무 잘하실 필요 없어요. 왕초보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 모르셔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영어 읽기의 기본을 어느 정도 안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 후에 2단계부터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문의해 주세요. 이 수업은 인원이 모이면 기수별로 시작을 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만 열립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아지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수강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강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의 댓글 부분에 제가 신청서 주소를 넣어놨는데요. 누르셔서 제출해 주시면 비대면 수업 대기자 등록 완료입니다. 신청서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 신청서를 못 찾으시면 카카오톡에서 친구라고 써있는 이 사람 모양 있죠? 그거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그것을 누르셔서 봄날 영어 학교라고 치시면 봄날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까만 말풍선 있잖아요. 이것을 누르시면 저에게 메시지 보내실 수 있거든요. 이 메시지로 성함과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자, 이제 다음 덩어리 철자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덩어리 철자는요, 바로 이 TION입니다. 덩어리 철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철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고요. 그리고 이 TION이 덩어리로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생뚱맞게 이상한 소리로 읽을 수가 있는 그런 덩어리 철자예요. 그래서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TION은 덩어리로 무슨 소리 나냐면요. 한국어의 션에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 자, 이 TION의 앞에 A가 이렇게 붙으면요. 보통 이때 A는 여러 가지 소리, 그러니까 A, 등의 소리 중에서 A 소리로 쓰여요. 그래서 Asia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TION의 앞에 S가 있다. 그러면 이 STION을 덩어리로 보통 스천 소리로 했습니다. 스천. 기초 단어들 중에서는 이 STION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중요한 단어에 이 덩어리 철자가 들어있으니 참고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단어들을 보면서 좀 더 익혀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단어 상당히 긴데요. 이 단어를 덩어리 소리를 모른 채 읽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지만 덩어리 철자를 익혀둔다면 훨씬 간단하게 빠르게 읽을 수 있죠. 먼저 끝부분에 이 ATION 무슨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A는 A 소리가 나고 TION은 션 소리가 나서 Asian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잘 보니까 또 덩어리 소리가 하나 더 있네요. 이 OR 저희 처음에 공부했었죠. OR은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이렇게 모음 더하기 R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죠. 그런데 OR은 소리뿐만 아니라 OR 소리로 쓰이기도 합니다. OR. 하지만 이 단어에서는 소리로 쓰였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가장 앞에 I 그리고 N은요. I가 이 소리, N이 니은 소리 나서 in이 됐고요. 그 다음 F는 무슨 소리 나나요? F 소리가 납니다. 한국식으로는 보통 피읍으로 표기하죠. 자, 그리고 OR은 소리가 나서 infer이 됐습니다. infer. 다음에 M은요. 미음 소리 나죠. 거기에 ATION은 Asian 소리가 나니까 연결하면 Mation이 됩니다. 읽어보면 information이 되는데요. information. 한국식으로는 이 단어를 주로 어떻게 표기하냐면 먼저 여기서 이 O를 주로 한국식으로는 O로 읽거든요. O. 자, 그리고 이 R,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는 R을 주로 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기할까요? F의 피읍 소리에다가 O의 O 소리를 넣어서 information
이렇게 주로 표기하고 읽습니다. information. 하지만 실제 미국식 발음으로는 이 FOR 부분이 포가 아니라 fur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밖에 나가면 이 단어를 심심치 않게 마주치게 됩니다. 이 information의 의미가 뭐냐면요. 정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한국에서 쓰일 때는 주로 안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안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안내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발음 좀 해볼까요? information. 천천히 한 번 더 해볼게요. information. 좋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I라고 적혀 있고 유니폼을 입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데스크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때 이 I가 information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곳을 보통 information desk라고 부르죠. 그 information desk가 뭐 하는 곳이죠? 저희가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찾는데 화장품 코너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거나 공항에 가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어떤 안내가 필요할 때 그때 그곳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런 안내를 해주는 안내소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ATION이 들어가는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더 볼게요. 이 단어 역시 저희 생활 속에서 참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ATION 무슨 소리 난다고요? Asian 소리 나죠? Asian. 자, 뒷부분 해결됐고요. 앞부분 보겠습니다. 가장 앞에 E는 어떤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E의 소리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오이가 없네. 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소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리입니다. 여기서도 소리로 쓰였어요. D는 디귿 소리 나죠? U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죠? 우유 달라고? 우유? 이렇게 소리를 외우시면 됩니다. U는 여기서 U 소리로 쓰였어요. C는요, 쌍시옷 혹은 키읔 소리가 나죠? 여기서는 키읔 소리로 쓰였습니다. 뒤에 있는 Asian과 연결하면요, Cation이 되겠죠? 이 단어 읽어보면 Education이 됩니다. Education. 그래서 이 뭔가를 가르치는 학원 같은 데 보면요, 이 edu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edu가 바로 이 education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education의 의미가 뭘까요? education은 교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학원에 많이 쓰이는 거죠. 자, 다음 단어, 요 단어 읽어볼 건데요. 먼저 끝부분을 볼게요. STION이 왔는데요. 자, 이렇게 TION의 앞에 S가 붙으면 어떻게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S는 S 소리가 나고 TION은 소리가 천 소리로 바뀝니다. STION은 스천 소리가 납니다. S의 S 소리는 그대로 있고 TION의 소리가 천 소리로 바뀝니다. 가장 앞에 Q가 왔습니다. Q의 소문자는 이렇게 P를 거꾸로 샥 돌려놓은 것처럼 생겼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총정리 영상에서 자음을 설명드릴 때 Q는 키읔 소리가 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Q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Q는요, 짝꿍을 거의 항상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 짝꿍이 바로 U입니다. 그래서 QU의 소리를 덩어리로 알아두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QU는요, 구 소리가 나요. 자, 그럼 한번 이 단어 읽어볼게요. 가장 앞에 QU는 쿠 소리가 나고 E는 여기서도 대표적인 소리 에 소리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쿠 소리와 에 소리를 빠르게 연결하면요, 퀘 거의 퀘처럼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STION은 덩어리로 스천이라고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단어 읽어보면요, question이 됩니다. question. 따라해보세요. question. 한 번 더 해볼게요. question.
좋습니다. 이 question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중요한 기초 단어인데요. question의 의미가 뭘까요? question은 질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일단 덩어리 철자 tion은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션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tion의 앞에 a가 붙으면 a가 무슨 소리가 나죠? a 소리가 나죠. 그래서 연결하면 ation이 됩니다. tion은 션 소리, 그리고 tion은 ation 소리가 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tion 앞에 s 붙으면요, s는 s 소리가 나고, 그리고 tion은 션에서 션으로 소리가 바뀌죠. 그래서 stion은 션, 션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 다음 덩어리 철자를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주 쓰이는 덩어리 철자만 쏙쏙 골라서 모아도 개수가 굉장히 많아서 다 한 영상에서 알려드리려면 거의 5시간은 최소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덩어리 철자는 한 2-3개의 영상에 좀 나누어서 제가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점점 목에 약간 무리가 와서요. 일단 좀 볼륨을 좀 낮춰가지고 좀 잔잔하게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n으로 끝나는 이제 단어들에서 son은 덩어리로 무슨 소리가 나냐면요, 쓴 혹은 즌 소리가 납니다. 아, 참고로 이 son 자체가 하나의 단어인데요. 이 son은 son이라고 읽습니다. son이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son 자체는 son이라고 읽지만 이 son이 단어의 끝부분에 들어있을 때에는 쓴 혹은 즌 소리가 납니다. 한국어의 쓴보다는 조금 더 세게 쓴에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 자, son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저희가 덩어리 소리를 공부해서 이 철자를 읽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son 덩어리 철자 들어있죠. 그리고 er 덩어리 철자도 들어있네요. er이 무슨 소리 나나요? 소리 나죠. son은 쓴 혹은 즌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에서는 쓴 소리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P는 피읍 소리 나고 er은 소리 나고 son은 쓴 소리 납니다. 읽어보면 person이 되죠. person. person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을 의미할 때 이 pers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볼 건데요. 자, 이 단어의 끝에도 son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son이 쓴이 아니라 즌 소리로 쓰였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가장 앞에 s는요, 시옷 소리가 나는데 좀 세게 소리가 납니다. 거의 쌍시옷에 가깝게요. 다음 EA는 2개의 모음이 연결된 이중 모음인데요. 대표적인 중요한 이중 모음이죠. 어떤 소리가 나나요?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긴 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끝에 son은 즌 소리가 나니까 발음해보면 season이 되죠. season. 이 단어 역시 저희 생활 속에서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풍의 시즌이 왔다 라던가 야구의 시즌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시즌의 의미가 뭘까요? 시즌은 계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자, 계절, season. 좋습니다. 자, son의 소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슨 소리 난다고요? 쓴 혹은 즌 소리가 납니다.
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 글자 한 글자 어렵게 떠듬떠듬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짜르르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덩어리 철자 모음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덩어리 철자는 이것입니다. 이 덩어리 철자는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기초 영어 단어들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덩어리 철자이기도 하고 이것이 덩어리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알지 못하면 잘못 읽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덩어리 철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cher 이렇게 소리가 나요. cher. 자, 발음 따라해 볼게요. cher. cher. 좋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시면 T가 티읕 소리 나고 U가 유 소리가 나고 R이 리을 받침이 되니까 털 이렇게 소리가 나나 털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자, TURE는 덩어리로 툴 이런 거 아니고요. 철 소리 납니다. 이 덩어리 철자가 들어가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 두 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어. 가장 앞에 N은 니은 소리 나죠. 그리고 다음 A는 에, 등의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A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TURE 고민할 필요 없이 cher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죠. 읽어보면 nature이 됩니다. 이 단어를 한국식으로 표기할 때에는 보통 이 R의 리을 받침을 빼고 표기를 해서 nature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nature. nature. 좋습니다. 이 nature의 의미가 뭘까요? nature는 자연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단어, 이 단어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C는 쌍시오 톡은 키읔 소리가 나죠. 이 단어에서는 키읔 소리로 쓰였고요. 그리고 U는 유. 우유 달라고 우유 소리가 나는데 이 단어에서는 소리로 쓰였습니다. L은 리을 소리 나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call이 됐고요. 뒤에 TURE는 싸잡아서 덩어리로 cher 소리가 나니까 연결해보면 culture이 되죠. culture. 한국식으로는 이 R의 리을 받침을 빼고 culture 이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ulture의 의미가 뭘까요? culture는 문화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것도 요새 생활 속에서 은근히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발음해 볼게요. 문화, culture, culture. 좋습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 철자 TURE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cher 소리가 납니다. cher. 다음으로 볼 덩어리 철자는 이것인데요. AIR은 덩어리로 air 소리가 납니다. air. 이 덩어리 철자가 들어가는 세 개의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AIR 자체가 하나의 단어인데요. AIR은 방금 배웠던 대로 air 소리가 납니다. 한국식으로는 이 R의 리을 받침을 빼고 보통 표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air가 되겠죠. air. air의 의미가 뭘까요? air은 공기, 공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광고 등에서 이 air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저희가 더울 때 트는 에어컨 있죠. 그 에어컨의 air이 바로 이 공기라는 의미의 air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 볼게요. 이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AIR은 air이고 H가 히읗 소리 나니까 히읗 소리에다가 air 연결해서 hair이 되죠. 한국식으로는 R 리을 받침 빼고 hair라고 쓰죠. 뭐 저희 미용실 앞에 지나갈 때마다 거의 항상 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hair의 의미는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자, 다음 단어 볼까요? 이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되죠? 두 개의 자음이 연결된 이중자음 CH는 무슨 소리가 나죠? 취, 크, 쉬 등의 소리가 나죠? 보통 취 혹은 크 소리가 납니다. 쉬 소리로 쓰이는 경우는 그 단어의 어원이 프랑스어에서 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쉬 소리로 쓰이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 단어에서는 CH가 취 소리로 쓰였습니다. 이 취, 치읓 소리에다가 AIR의 air 소리를 연결하면 chair이 되죠. chair. 한국식으로는 여기서 리을 받침을 빼고 chair라고 주로 표기를 하는데요. 이 chair의 의미가 뭔가요? chair은 의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들 한 번씩 발음해 볼게요. 자, 공기, 공중 따라해 보세요. air, air. 머리카락, hair, hair. 의자, chair, chair. 좋습니다. 이렇게 덩어리 철자 AIR은 air 소리가 납니다. air. 다음으로 볼 덩어리 철자 역시 앞에서 봤던 덩어리 철자 AIR처럼 air 소리가 나는 덩어리 철자입니다. 자, 덩어리 철자 ARE로 끝나는 두 개의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저희 생활 속에서 진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요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C가 쌍시옷 혹은 키읔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키읔 소리로 쓰였어요. ARE는 무슨 소리 난다고요? air 소리 나죠? 연결하면 care이 됩니다. 이 단어 한국식으로는 보통 어떻게 읽을까요? R에 리을 받침 빼고 care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단어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에 제가 손주 케어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피부관리실 가가지고 케어를 좀 받아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케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care의 의미가 뭘까요? care는 돌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정성 들여서 피부나 뭐 머리카락 뭐 등등을 이렇게 가꾸는 것을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관리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care, care.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이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 단어 역시 두 개의 자음이 연결되어 하나의 소리를 내는 이중 자음이 들어있어요. SH. 무슨 소리 나죠? SH는 간단하죠. 하나의 소리가 납니다. 바로 쉬 소리가 나요. 바람 빠지는 쉬 소리. 자, 이 쉬 소리에다가 ARE의 air 소리가 연결이 되면 어떤 발음이 되죠?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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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 share이 됩니다. share. 한국식으로는 어떻게 읽을까요? 리을 받침을 빼고 share라고 보통 읽죠. share이라는 이 단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hare house라던가 share office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share house가 뭘까요? 이 share의 뒤에 house, H-O-U-S-E를 붙인 건데요. 집을 의미하죠. office는 O-F-F-I-C-E 이렇게 쓰는데 사무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share는 공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share office라고 하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사무실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무실을 의미하는 거고요. share house라고 하면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그런 형태의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덩어리 철자 ARE는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air 소리가 납니다. 다음으로 볼 덩어리 철자는 ALK인데요. 사실 이 덩어리 철자는
앞에서 봤던 다른 덩어리 철자들에 비해서 쓰이는 단어들의 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특히 기초 단어들 중에서는 2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2가지가 너무 중요하고 많이 생활 속에서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ALK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억 이렇게 소리가 나요. 억 따라해보세요. 억 억 좋습니다. 선생님 L이 들어있는데 왜 얼크가 아니라 어크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덩어리 철자에서는요. L이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크가 아니라 어크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볼게요. 이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W는 우 소리가 나죠. 우. 그리고 ALK는 어크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워크를 빠르게 연결해서 발음해 보면요.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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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처럼 발음이 됩니다. walk. walk의 의미가 뭘까요? walk는 걷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 걸을 때 신는 신발을 워킹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죠. 그 walking의 walk가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공부하실 때 참고로 함께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한국식 발음이 이 걷다라는 의미의 WALK와 똑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WORK. 이 단어의 미국식 원어 발음은 work입니다. work. 이 R이 리을 소리가 나죠. 그런데 한국식으로 표기할 때는 R의 리을 받침을 보통 빼고 표기하니까 walk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걷다라는 의미의 이 walk와 발음이 같게 보통 표기가 됩니다. 이 WORK의 의미는요. 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일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걷다부터 해보겠습니다. L 묵음입니다. 리을 받침 들어가지 않아요. 해볼게요. walk.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walk. 자, 그리고 이 WORK, 일하다 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요. work입니다. 따라해보세요. work. work.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식으로는 이 2 단어 모두 work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다음 2번째 단어, 이 단어의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T가 T 소리 나고 ALK는 OK 소리 나죠? 그래서 발음해보면 talk가 되는데요. 한국식으로는 이 단어를 토크 이렇게 주로 표기합니다. 혹은 뭐 톡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 미국식 발음으로는 talk입니다. 따라해보세요. talk.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K는 굉장히 약하게 발음돼요. talk가 아니라 talk 이렇게요. talk. 좋습니다. 이 talk의 의미가 뭘까요? talk은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서 초대 손님을 불러서 진행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형태의 TV 프로그램을 토크쇼라고 하잖아요. 그 토크가 바로 이 말하다라는 의미의 talk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쓰는 카카오톡, 그 카카오톡의 톡이 또 이 말하다라는 의미의 talk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덩어리 철자 ALK는 L이 묵음으로 얼크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억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덩어리 철자 볼게요. 아직 중요한 덩어리 철자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나머지 덩어리 철자들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덩어리 철자는 TCH인데요.
자, 여기서 ch가 아까 무슨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치, 크, 쉬 소리가 납니다. 치, 크, 쉬. 그런데 이렇게 앞에 t가 붙은 경우도 치 소리가 나요. 치. 자, 다시 정리할게요. tch 연결해서 치 소리가 납니다. 따라해 보세요. 치.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람 빠지듯이 치. tch가 들어가는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가장 앞에 C가 왔네요. C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쌍시옷 혹은 키읔 소리가 나죠. 여기서는 키읔 소리로 쓰였어요. A는 아, 에, 에이, 등의 소리가 납니다. 아, 에, 에이, 그 중에서 이 단어에서는 대표적인 소리 중 하나인 에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tch는 취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한국식으로 쓸 때는 취보다는 치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catch의 의미가 뭘까요? catch는 막 움직이는 것을 탁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상대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이해하다와 같은 뉘앙스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아니 걔는 너무 눈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신호를 줬는데도 캐치를 못하더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 볼 단어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S는 시옷 소리, 스 소리가 나고요. W는 무슨 소리가 나죠? 우 소리가 납니다. I는 여기서 이, I, 소리 중 이 소리로 쓰였는데 우 소리와 이 소리가 빠르게 연결되면 무슨 소리가 나나요? 우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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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소리가 되죠. 그래서 앞부분은 sweet가 됐고요. tch는 취 소리 나죠? switch. 한국식으로는 스위치라고 보통 표기하는 이 단어. 의미가 뭔가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그 전기 스위치 있죠. 올리면은 불이 들어오고 내리면은 불이 꺼지고 요런 전기 스위치. 그것을 이렇게 씁니다. 발음해 볼까요? switch. switch. 자, 마지막 단어 볼게요. 이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 단어도 가장 앞에 W가 또 나왔네요. 이 W는 무슨 소리 난다고 말씀드렸죠? 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A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 에, 에이, 등의 소리가 나는데 이 단어에서는 A가 아 소리 혹은 소리로 발음이 돼요. 우 소리와 아 소리가 빠르게 연결되면 무슨 소리가 나죠?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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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리가 되죠. 우 소리와 소리가 연결되면요. 우어, 우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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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앞부분은 와 혹은 워와 같이 발음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tch는 무슨 소리 나나요? 취 소리 되죠? 그러니까 연결하면 watch가 됩니다. watch. 따라해 보세요. watch. 좋습니다. 이 단어를 보통 한국식으로는 watch라고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 watch라는 발음으로 연습해 볼게요. watch. 이 watch의 의미가 뭔가요? watch는 손목시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핸드폰과 연동하여 쓸 수 있는 손목시계 같이 생긴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죠. 삼성 핸드폰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갤럭시 워치, 삼성 워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그때 그 워치가 손목시계라는 의미의 이 watch입니다. watch. 그리고 watch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로 TV나 영화 같은 것을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이 단어를 지하철역에서 자주 보실 수가 있어요. 지하철역에 보면 그 승강장 바닥에 Watch your step 이라고 보통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Watch your step. 여기서 watch가 보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흘끔 보는 것이 아니라 이 watch는요, 좀 면밀히, 유심히 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희가 무언가를 좀 조심하려면 그것을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watch는 조심해라 라는 그런 뉘앙스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your는요, 당신의 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step은 걸음을 의미해요. 발걸음. 당신의 발걸음을 조심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하철을 탈 때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에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 틈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발걸음을 떼라는 그런 의미로 watch your step 이라는 표현을 써놓은 것입니다. 지하철 타실 때 저희가 배운 이 watch your step 이라고 적힌 곳이 없나 한번 잘 찾아보세요. 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를 당당하게 읽고 싶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입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덩어리 철자는 이것인데요. 누군가 저에게 덩어리 철자 중 가장 중요한 거 딱 3개만 꼽으라고 하면 이것을 반드시 포함을 시킬 만큼 아주 많이 쓰이는 중요한 덩어리 철자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C2로 단어가 끝나는 경우 C2는 무슨 소리가 나냐면 스 소리가 납니다. 바람 빠지는 스 소리요. 자, 따라해보세요. 스. 좋습니다. 예시 단어들 2개 살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요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렇게 단어의 가장 끝부분에 C2가 오는 경우 스 소리가 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가장 앞에 P는 무슨 소리 나나요? 피읍 소리, 프 소리가 납니다. R은 리을 소리 나죠? 그리고 I가 왔는데요. I는 E, I, 등의 소리가 나는데 그 중에서 무슨 소리로 쓰였을까요? 이 단어를 잘 보면 모음이 몇 개 있어요? I와 E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모음이 E예요. 이 경우 제일 첫 번째 있는 모음은 장모음 소리가 보통 나는데요. 이것을 장모음 규칙이라고 합니다. 모음의 장모음 소리는 그 모음 알파벳의 이름과 똑같죠. 얘는 이름이 I니까 장모음 소리 역시 I 소리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price가 되죠. 한국식으로는 프라이스라고 보통 적는데요. 실제 발음은 이렇게 R의 뒤에 I가 온 경우 lie가 아니라 rye와 같이 발음이 됩니다. 자, 한번 발음 연습해 볼까요? price, 좋습니다. price의 의미가 뭘까요? price는 가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거 저희 생활 속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대형 마트 같은 곳에서 막 세일할 때 price down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down, D-O-W-N 이렇게 쓰는데요. down은 아래로 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써 있는 price down이라는 것은 price 가격을 down 아래로 내렸다, 깎았다 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역시 끝에 CE가 있습니다. 이렇게 CE로 끝나는 단어에서 C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바람 빠지는 스 소리가 납니다. 자, 앞부분 읽어볼까요? A는 아, 에, 그리고 힘없는 소리 등이 나는데요. 여기서는 소리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에서는 강세가 이 I 부분에 있거든요. 앞에 있는 A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가리가 없는 소리가 나요. 자, 그리고 다음 D는요. 디귿 소리, 드 소리가 나죠. V는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가 납니다. V 이렇게요. I는 여기서도 I 소리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읽어보면 advice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I 부분에 강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advice 이렇게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발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천천히 해볼까요? advice. 한 번 더 해볼게요. advice. 좋습니다. 이 advice의 의미는요. 조언, 충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도 요새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냥 조언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괜히 이렇게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어드바이스 하나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섞어 쓰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advice의 의미는 조언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CE를 복습하겠습니다. 단어의 끝 부분에 이 CE가 온 경우 C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바람 빠지는 스 소리가 납니다. 스. 자, 다음으로 볼 덩어리 철자는 SE입니다. SE가 단어의 끝 부분에 오는 경우 보통 두 가지 소리가 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앞에서 봤던 CE처럼 바람 빠지는 스 소리가 있고요. 혹은 Z 소리가 납니다. 따라해 보세요. 스, Z. 자, 역시 SE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의미는 뭐죠? 가장 앞에 R인 리을 소리 나죠? 그리고 이 O는 한국식으로는 보통 O 이렇게 읽습니다. 실제 발음은 O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가장 끝에 SE는 S 혹은 Z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에서는 Z 소리로 쓰였어요. 읽어보면 rose가 됩니다. rose. 따라해보세요. rose. 좋습니다. rose의 의미가 뭘까요? rose는 대표적인 꽃, 장미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머릿속에 아는 단어가 차곡차곡 쌓일수록 읽는 속도 역시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영어 단어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 ROSE에서 이 R 부분만 N으로 바꿔서 NOSE 이렇게 쓰면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R이 리을 소리가 나서 rose라고 발음했잖아요. 근데 N이 왔어요. R 대신. 그러니까 이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서 nose라고 발음을 해주면 되겠죠. nose. nose의 의미는 코입니다. 자, 여기서 이 N을요 또 P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pose가 되죠. pose. 사진 찍을 때 포즈 좀 취해봐 할 때 그 pose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아는 단어가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음이 다르게 나는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비슷하게 발음이 나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쌓아 나갈수록 읽는 속도도 함께 배로 는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단어 열심히 노트에 필기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다음 단어 볼까요? 요 단어 끝에 역시 SE가 왔는데요. 이 단어에서는 SE가 스 소리로 쓰였습니다. 스. 자, 그럼 앞부분 읽어볼게요. 가장 앞에 R은 리을 소리 나죠. 그리고 다음 I가 왔는데요. I는 E, I, 소리 중 이 단어에서는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N은 니은 소리가 나요. 연결하면 rinse가 됩니다. rinse. 한국식으로는 린스라고 쓰고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rinse와 같이 발음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rinse. rinse. 좋습니다. 이
린스라는 단어를 저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린스가 뭐죠, 여러분? 샴푸를 쓰고 나서 머리가 좀 뻣뻣하니까 머리카락을 부들부들하게 해주기 위해서 샴푸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보통 린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한국식 콩글리시입니다. 린스가 영어 단어는 맞는데 샴푸 후에 사용하는 그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미는요. 헹구다, 뭐 씻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방에 샴푸밖에 없어요. 그래서 린스를 달라고 해야지 이래서 이제 직원한테 가서 린스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왜냐면 헹구다라는 의미니까 갑자기 와서 이제 헹구다 막 이러면은 뭘 헹궈달라는 건가? 왜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머리를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그 린스는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느냐? 바로 conditioner이라고 합니다. conditioner. 좀 긴 단어인데요.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앞에 con 부분은 키읔 소리 나는 C 그리고 O, N 이렇게 씁니다. C-O-N 합쳐서 con 소리가 나고요. D 부분은 디귿 소리 나는 D 그리고 I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션 소리 나는 덩어리 철자 저희 지난번 덩어리 철자 모음 1편에서 공부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거 너무 중요한 덩어리 철자예요. 바로 T-I-O-N이죠. T-I-O-N 덩어리로 션 소리가 납니다. 션. 자, 여기까지 하면 condition이 됐고요. condition. 여기 뒤에 so리 나는 er를 붙이면 conditioner이 됩니다. conditioner. tion까지만 있으면 션인데요. 이 n과 연결해서 글자를 이룰 수 있는 모음이 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침으로 있던 n은 독립을 합니다. 이렇게 따로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e와 연결이 되어서 이에 소리랑 연결돼서 너가 됐고 r이 있으니까 리을 받침. 그래서 conditioner이 되죠. conditioner. 자, 해외에 가셨을 때는 머리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하는 거 그거를 받고 싶으시면 린스 이러면 안 되고 conditioner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발음해 볼까요? conditioner. conditioner. 좋습니다. 자, 다시 중요한 이 덩어리 철자로 돌아와서요. 단어의 끝부분에 덩어리 철자 SE가 있을 경우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스 소리 혹은 즈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I가 앞에서는 I 소리가 났는데 여기서는 E 소리가 나네. 어떨 때 I 소리가 나고 어떨 때 E 소리가 나고 어떨 때 소리가 나는 거지. 헷갈려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영어에는 안타깝게도 완벽한 어떤 규칙은 없어요. 우리의 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위대한 이 한글만큼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단어에서는요. I의 뒤에 N이 왔죠. 그리고 이렇게 N의 뒤에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 왔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I가 주로 E 소리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영어, 읽을 수 있는 영어의 데이터가 머리에 쫙쫙쫙쫙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경향성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물론 그러려면 아는 단어의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겠죠. 이렇게 가랑비젓듯이 계속 꾸준히 계속 한두 단어 이렇게 쌓아나가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단어가 쌓이면서 영어 단어 읽는 게 더 쉬워지는 그 지점이 옵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나아가 주세요. 자, 다음 덩어리 철자입니다. 덩어리 철자 GE 그리고 GY를 볼 건데요. GE와 GY는 단어의 끝부분에 왔을 때 한국식으로는 똑같은 소리로 표기를 합니다. 보통 G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발음은 이 두 개가 달라요. 먼저 이 GE는요. 바람 빠지듯이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취, 취 이렇게요. G 이게 아닙니다. 바람 빠지듯이 약하게 취, 취 이렇게 소리가 나요. 따라해보세요. 취.
바람만 슉 뱉어보세요. 쥐. 좀 이따 단어 보면서 더 연습해 볼게요. 자, 다음. GY는 G, G. 이렇게 명확하게 소리가 나요. 따라해 보세요. G, G. 좋습니다. 자, 단어들을 보면서 이 소리들을 좀 더 연습해 볼게요. GE 그리고 GY가 들어가는 이 두 단어 모두 굉장히 좀 길이가 길어요. 그런데 요거 알아두시면 여기저기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요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앞에 EX가 있는데요. EX는 주로 X 혹은 X 소리가 납니다. 이 단어에서는 X 소리로 쓰였어요. E가 E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 X는 이렇게 모음 뒤에 오면 기역 받침의 S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X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 이중 자음 CH가 나왔어요. 이 CH 덩어리로 무슨 소리 나죠? 세 가지 소리가 나죠. 취, 크, 쉬 등의 소리가 나는데 이 단어에서는 취 소리, 칠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A가 왔는데요. A는 여기서 아, 에, 에이, 어 소리 중 A 소리로 쓰였어요. N은 니은 소리가 나고요. 끝에 G는 한국식으로는 G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발음은 어떻게 되나요? G 이렇게 명확하게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빠지듯이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단어를 한국식으로는 exchange라고 보통 쓰고, 실제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끝에 GE 부분을 약하게 바람 빠지듯이 발음하여 exchange, exchang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exchange, exchange. 좋습니다. 끝에 이렇게 힘 빼는 게 은근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힘 빼는 거를 많이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된다 하시면 그냥 exchange 요 정도로 발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소리를 대신 좀 작게 해주는 식으로 약간 강도를 조절해 주세요. exchange의 의미는요. 교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뭔가를 주고 받는 거 있죠. 그것을 교환, exchange라고 하는데요. 환전도 역시 exchange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 돈을 가지고 가서 뭐 중국 돈, 베트남 돈, 뭐 아프리카 돈, 뭐 이렇게 다른 나라 돈으로 맞바꾸는 거잖아요.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이 환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항을 가셨거나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급하게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럼 환전소를 찾아야 되겠죠? 그 환전소에 보시면 이렇게 이 exchange라는 단어가 써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이 좀 흐릿하긴 한데 이게 인천공항의 이제 사진인데요. 인천공항에는 사람이 있는 환전소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없고 무인으로 스스로 환전을 하는 그런 기계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장 앞에 SELF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대문자로만 적혀 있으면 이거 잘 안 읽히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보는 영어들이 대문자보다 이렇게 소문자로 적혀 있는 것에 좀 더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대문자로 적혀 있으면 소문자로만 적혀 있는 걸 읽을 때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저희가 소문자보다 대문자가 좀 덜 익숙해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이니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대문자로만 적혀 있어도 잘 읽으시려면? 간단하죠? 대문자를 눈에 익혀주시면 돼요. 단어를 공부하실 때 옆에 대문자도 같이 적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대문자로만 써있는 것을 읽는 것도 점차 수월해집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자, 앞에 이렇게 SELF라고 써있어요. 읽어보면 S는 시옷 소리 나고 E는 에 소리, L은 리을 소리, 끝에 F는 F 소리 나죠? F. 그래서 읽어보면 self입니다. self.
self의 원래 의미는 자신이에요. 나 자신 할 때 그 자신이라는 의미인데 보통 한국식 맥락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 한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이죠. 자, 그리고 여기 저희가 배웠던 단어 있죠? exchange, exchange 있습니다. exchange는 무슨 의미라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교환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환전도 exchange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끝에 zone가 있는데요. z는 z 소리, 한국식으로는 보통 지읒으로 표기하죠. 그리고 o는 o로 주로 표기하고 n은 니은 소리 나고 끝에 이렇게 이가 오면 보통 떨거지로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 단어는 zone이 되는데요. zone도 저희 생활 속에서 꽤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zone의 의미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학교 근처, 국민학교, 요새는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 초등학교 근처에 school zone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school은 학교를 의미하고 zone은 구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있는 구역이다 라고 해서 school zone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걸 해석해보면 self. 원래 실제 영어 의미는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한국에서는 맥락상 보통 스스로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뭔가 스스로 exchange, 환전을 하는 zone, 구역이다. 뭐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혼자 스스로 환전하는 구역. 혹시 여러분 나중에 해외여행 가려고 인천공항 가실 기회가 생기면 exchange라는 단어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이제 다음 단어 볼게요. 이 단어는 gy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gy는 명확하게 g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가장 앞에 t는 t 소리, e는요 에 소리가 납니다. ch는 이 위에 exchange에서는 치 소리, 치 소리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는 크 소리로 쓰였습니다. ch가 취, 크, 쉬 소리 중에 이 어원이 프랑스어인 단어 빼고는 쉬로 쓰이는 단어들은 적거든요. 그런데 이 취, 그리고 크로 쓰이는 단어들은 골고루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소리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tech까지 하면 tech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사 이름 중에 무슨 테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이따 알려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N은 니은 소리 나고 O는 한국식으로는 보통 O라고 읽죠. 먼저 이 단어를 한국식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L은 리을 소리 나고 L의 뒤에 모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L은 앞에 모음의 받침으로도 들어갔지만 뒤에 모음이 오면 그 모음과도 연결돼서 한 번 더 소리가 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을 한 번 더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오가 왔어요. 오는 한국식으로 보통 오로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끝에는 gy는 지 소리가 나니까 한국식으로 먼저 읽어보면 테크놀로지가 됩니다. 테크놀로지. 광고에서도 많이 쓰이고 회사 이름에도 많이 쓰이고 뭐 여기저기 많이 들리는 단어인데요. 이 테크놀로지의 의미가 뭘까요? 테크놀로지는 기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에 이 테크가 참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뭐 그런 회사 이름에 이 테크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에도 한번 이 단어를 알려드렸었는데 중요한 단어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발음을 해볼 건데요. 일단 한국식 발음 따라해보세요. 테크놀로지. 좋습니다. 이제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 좀 버터를 발라서 발음을 해볼까요? 미국식으로는요. 이 O가 이 단어에서는 아 소리로 쓰였고요. 두 번째 O는 어에 가깝게 쓰였어요. 그래서 미국식으로는 이 단어를 앞부분은 tech 비슷한데 뒤에가 놀로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들어보세요. technology, technology.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자,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technology.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크 소리를 너무 세게 technology가 아니라요. 이 크를 약하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technology. 좋습니다. 요거는 길고 너무 어려워서 좀 두 번만 더 해볼까요? 이 나 부분에 가장 큰 강세가 있어요. 해볼게요. technology. 한 번 더. 기술. technology. 좋습니다. 알아두시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 단어 많이 들리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덩어리 철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볼 덩어리 철자는 QU입니다. 이 Q는요, 거의 항상 이 U를 데리고 다녀요. 이들은 천생연분 뭐 짝짝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소리를 알아두시는 것이 편리한데요. 무슨 소리가 나냐면 쿠 소리가 납니다. 쿠 따라해보세요. 쿠, 쿠. 좋습니다. 중요한 기초 단어들 중에서 이 Q, U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두 개만 좀 살펴볼까요? 먼저 요거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으면 되죠? 가장 앞에 QU는 쿠 소리가 나죠? 이중 모음 이는요. 이 소리가 납니다. 긴 이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자주 쓰이는 이중 모음이죠. 자, 이 쿠 소리와 이중 모음 이 소리가 빠르게 연결이 되면요. 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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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이처럼 들려요. 쿠이. 그리고 끝에 n이 왔네요. n은 니은 소리 나죠. 자, 그래서 천천히 발음하면 queen, queen. 빨리 발음하면 queen, queen처럼 들립니다. 자, 너무 queen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안 되고요.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queen, queen. 좋습니다. 한국식으로는 queen이라고 쓰는 이 단어 뭔가요? queen은 여왕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번엔 두 번째 단어 읽어볼까요? 이 단어도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떻게 읽으면 될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먼저 한국식 발음으로 읽어볼게요. 이 QU는요, 쿠 소리가 나고요. 한국식으로는 이 A를 이 단어에서 어처럼 읽어서 이 쿠어를 빠르게 발음하면 쿼처럼 되잖아요. 자, 그리고 L은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쿼이 됐고요. 쿼. 이 L이 뒤에 또 모음이 있으니까 그 모음과 연결돼서 한 번 더 소리 나죠. 그러니까 리를 한 번 더 써주고 여기서 I는 이 소리로 쓰였고요. T는 T 소리 나고 끝에 이 Y는 I 소리 중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보통 아주 짧은 단어를 제외하고는 이 Y가 이렇게 끝에 왔을 때 E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읽어보면 한국식으로는 퀄리티라고 발음합니다. 퀄리티. 이 제품은 정말 너무 퀄리티가 좋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퀄리티의 의미가 뭔가요? 품질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되게 품질이 좋다, 질이 좋다 라는 의미이죠. 자, 따라해보세요. 퀄리티. 퀄리티. 좋습니다. 이 단어 한번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도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가장 앞에 QU는 쿠 소리 나고요. 미국식 원어 발음에서는 이 A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빠르게 발음하면요. 콰처럼 발음이 되죠. 콰. 그리고 L은 리을 소리 나죠. 이 L이 또 뒤에 있는 I와 연결이 되니까 한 번 더 써주고요. I는 힘 빠진 어에 비슷하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T는 원래 T 소리가 나는데 이 단어를 이제 미국식 원어 발음을 할 때는 요 T를 버터 바른 듯이 약간 느끼하게 이렇게 리을처럼 좀 꼬아서 발음을 하거든요. Y는 이 소리 나죠. 그래서 요렇게 미국식으로는 발음이 납니다. 조금
한국어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어떤 발음이냐면 들어보세요. quality, quality. 이러한 발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quality. 한번 더 해볼까요? quality.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사람처럼 발음을 해보긴 했지만 뭐 꼭 T를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뭐 발음을 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quality라고 발음하는 게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T읕 발음으로 딱 살려서 quality, quality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고고! 오늘 수업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중요한 덩어리 철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이중자음 TH가 왔는데요. TH는 두 가지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날까요? 느 혹은 th 소리가 납니다. THER 덩어리 철자에서 TH는 느 소리가 납니다. 자, TH의 느 소리에다가 ER의 소리를 더해주니까 the이 되죠? the. 자, 따라해보세요. THER로 끝나는 단어에서 THER은 the 소리가 납니다. the. 덩어리 철자 THER이 들어가는 두 개의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볼까요? 이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W는 우 소리가 나죠? 우. 그리고 이중 모음 EA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소리를 가진 이중 모음입니다. 무슨 소리가 나나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긴 이 소리가 나고 그 외에 에 소리가 나기도 하고 A 소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소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에서는 에 소리로 쓰였어요. 우 소리와 에 소리가 빠르게 연결되면 우에 와 같이 발음이 되죠. 그리고 THER은 덩어리로 the 소리가 나니까 연결하면 weather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weather.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weather는 날씨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식으로는 보통 이 R의 리을 받침을 빼고 weather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읽어볼까요? 저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날씨 weather과 철자가 거의 유사합니다. 가장 첫 부분만 조금 달라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앞에 L은 리을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 A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긴 이, 에, 소리 등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어에서 이 A는 앞에서 봤던 weather과 마찬가지로 에 소리로 쓰였습니다. L과 연결하면 레가 되겠죠? 레. 끝에 THER은 the 소리 나죠? 그래서 이 단어를 발음해보면 leather이 됩니다. leather. 따라해보세요. leather. 좋습니다. leather의 의미가 뭘까요? leather는 가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 R의 리을 받침을 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leather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레자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레자는 좀 콩글리시 발음이고요. 실제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는 가죽을 leather이라고 합니다. leather. 덩어리 철자 THER에 이어서 살펴볼 다음 덩어리 철자는 AGE입니다. 이 덩어리 철자 AGE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이 AGE가 들어간 단어가 모음이 A와 E 밖에 없다면 예를 들어서
자, 이 단어를 볼까요? 이 단어를 보면 모음이 A와 E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이 경우에는 A가 어떤 소리로 발음이 될까요?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장모음 규칙 기억나시나요? 장모음 규칙이란 모음이 두 개인 단어에서 끝 모음이 이인 경우 첫 번째 모음은 장모음 소리가 난다라는 규칙입니다. 모음의 장모음 소리는 그 모음 알파벳의 이름과 동일하죠. 이 A의 장모음 소리는 A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AGE 부분이 age로 발음이 됩니다. 자, 가장 앞에 P니까 이 age 소리랑 연결하면 page가 되죠. page. 저희가 뭐 책장에 페이지를 넘긴다 할 때 그 책장, 장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단어들에서처럼 모음이 A와 E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A와 E 외에도 또 다른 모음이 있는 경우 이 단어에도 A와 E 외에도 이 I 모음이 또 있죠. 이런 경우에는 AGE의 이 A가 A 소리가 아니라 보통 E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AGE는 이 경우에는 age 소리가 나죠. age. 자, 그럼 이 age 소리를 머리에 담은 상태에서 한번 저희 첫 번째 단어 읽어볼까요? 자, 이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M이 미음 소리가 나죠. 이는 어이가 없네, 어이 소리가 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소리인 소리로 쓰였습니다. S가 두 개 왔는데 뭐 한 개 오나 두 개 오나 시옷 소리가 나죠. 자, 이 시옷 소리에다가 AGE의 age 소리를 연결해주면 sage가 되죠. sage. 자, 그래서 이 단어를 발음해보면요. message가 됩니다. message.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때 그 메시지를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message, message. 좋습니다. 한국식으로는 메시지 이렇게 쓰는데 실제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는 끝에 이 G, E 부분이 바람 빠지듯이 약하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message가 아니라 message, message 이렇게 끝부분이 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볼게요. 이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 단어도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가장 앞에 V는 비읍 소리가 나죠. 진동이 들어간 V 소리인데 한국식으로는 비읍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I는 E, I, 소리 중 이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L이 두 번 왔는데요. 한 번 오나 두 번 오나 리을 소리 나고요. 그리고 L의 특징은 앞에 모음이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으로도 들어가지만 뒤에 이렇게 또 모음이 나오면 그 모음과도 연결되어서 한 번 더 소리가 나죠. 그래서 리을 소리를 한 번 더 써주셔야 되고요. 자, AGE는 age 소리 나죠? 연결하면 village가 됩니다. village. 이 덩어리 소리 AGE가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모르고 이 단어를 읽으면 빌라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읽으시는데요. 빌라지 아닙니다. village입니다. 따라해보세요. village, village. 좋습니다. village가 뭘까요? village는 마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시골에 이렇게 작은 마을을 village라고 합니다. 음식점 이름이나 뭐 카페 이름 등에도 이 villag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을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덩어리 철자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AGE가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만약 이 AGE 앞에 다른 모음이 오지 않고 자음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AGE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age 소리가 납니다. 왜냐면 그 단어에 모음이 A와 E 두 개뿐인데 끝에 모음이 E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모음이 장모음 소리가 나는 거죠. 물론 예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두 개 모음이 있고 끝 모음이 E인 경우 첫 번째 모음은 장모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A가 장모음 소리 A 소리가 나니까 AGE가 age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 자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끝에 있는 이 AGE가 age 소리가 아니라 is로 발음이 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덩어리 철자는 이것입니다. 이 덩어리 철자도 굉장히 중요한 덩어리 철자인데요. 요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먼저 이 GH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중자음 GH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이중자음입니다. 그런데 이 GH는 특이하게도 앞에 I가 있거나 뒤에 T가 오는 경우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 철자에서 GH는 소리가 나지 않고요. 이 I의 소리와 T의 소리만 납니다. I는요, I 소리가 나고 끝에 T는 T 소리, T 소리가 나죠. 그래서 연결해보면 it가 됩니다. it. 빠르게 발음하면 이 끝에 T가 워낙에 약하게 발음이 나다 보니 it 이렇게 들려요. IGHT가 들어가는 예시 단어들 살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읽기가 아주 쉽죠. 왜냐면 저희가 이 IGHT의 소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R의 소리만 알면 짜르륵 읽을 수 있습니다. R은 리을 소리 나죠. IGHT는 it 소리 나니까 연결하면 right가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어도 보면 가장 앞에 이 L이 무슨 소리가 나나요? 리을 소리 나죠. 그래서 역시 한국식으로 표기를 하면 light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이 두 단어의 발음은 원어 발음으로 들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R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실제 발음을 들어보면 light가 아니라 right와 같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이 한국어 발음과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다만 이 L을 발음할 때 혀를 앞니 뒤에 붙였다 떼면서 발음을 하죠. light 이렇게요. 발음 연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right 두 번째 L로 시작하는 단어 light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이 단어는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틀린의 반대말, 맞는, 정확한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답이 정확합니다. 맞아요. 라고 할 때 그 맞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어는 의미가 뭔가요?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가벼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도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다이어트 식품, 신발, 겨울 패딩 광고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선전하는 제품이 가볍다, 경량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light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생활 속에서 말할 때 오늘 배가 되게 더부룩해가지고 좀 라이트하게 먹어야겠어.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때 그 light가 바로 이 가벼운이라는 의미의 L-I-G-H-T light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N이 니은 소리 나죠? IGHT의 it 소리와 연결하면 night가 됩니다. night가 뭐죠? 밤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자, 이렇게 덩어리 철자 IGHT는
it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 철자 IGHT는 it 소리가 납니다. 앞에 I가 오거나 뒤에 T가 오는 경우 GH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 단어들을 보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IGHT는 보통 it 발음이 나는데요. 예외사항이 있어요. 이 IGHT의 앞에 모음이 오는 경우, 이 경우에는 IGHT에서 I가 I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it가 되겠죠? 빠르게 발음하면 T가 워낙 약한 소리가 나서 받침처럼 it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시 단어를 하나 볼게요. 요 단어를 볼까요? EIGHT. 자, 이 IGHT 앞에 모음인 E가 왔어요. 이때 IGHT는 it가 아니라 it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E는 어이가 없네, 어이 소리 중 에 소리로 쓰였고요. IGHT는 it 소리가 나니까 연결하면 eight이 되죠. 숫자 중 eight은 8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만약 IGHT가 it 소리가 났다면 에아이트 뭐 이렇게 소리가 났을 텐데, 이렇게 IGHT 앞에 모음이 오는 경우 IGHT는 보통 it가 아니라 it 소리가 나서 이 단어는 에아이트가 아니라 eight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덩어리 철자들입니다.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죠? 자음 더하기 L에다가 끝에 E가 온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단어의 끝부분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자음 D에다가 L이 오고 끝에 E가 왔다. 혹은 뭐 B에다가 L이 오고 E가 왔다. 뭐 K에다가 L이 오고 E가 왔다. 뭐 이런 경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 자음의 소리에다가 뒤에 바로 이렇게 L이 붙으면 소리를 더해주죠. 그리고 단어의 끝에 E가 온 경우 보통 E는 떨거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묵음이죠. 그래서 DLE는 do, BLE는요, B가 비읍 소리 나니까 bo, KLE는 K가 키읔 소리 나니까 co,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자, 그런데 제가 CLE와 GLE를 콕 집어서 가져온 이유는요, 대부분의 자음들은 소리가 하나만 나는데 C와 G는 두 가지 소리가 나죠. C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쌍시옷 소리 혹은 키읔 소리가 나죠. G는요, 기역 소리 혹은 지읒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soul이라고 읽어야 될지 cool이라고 읽어야 될지, GLE는 뭐 gul이라고 읽어야 될지 질이라고 읽어야 될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형태로 쓰였을 때 C는 보통 키읔 소리가 나고요. G는 기역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단어의 끝에 CLE가 오면 cool, 그리고 GLE가 오면 go과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참고로 이 CLE는요, 미국식 발음으로는 좀 된소리처럼 발음이 나거든요. 클보다는 거에 가깝게 발음이 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예시 단어들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CLE가 들어가는 첫 번째 예시 단어 읽어보도록 할까요? M은 미음 소리 나죠? I는 E, I, 소리 중 이 단어에서는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R은 리을 소리 나고요. A는 실제 미국식 영어 발음에서는 이 단어에서 A가 힘 빠진 소리가 나는데요. 한국식으로는 보통 아로 읽습니다. 그리고 CLE는 한국식으로는 클, 보통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읽어보면 미라클이 됩니다.
이 단어도 요새 꽤 많이 생활 속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미라클의 의미가 뭘까요? 기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이 CLE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된소리처럼 발음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라클 이렇게 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미국식 발음으로는 miracle, miracle 이렇게 끌에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 한국식 발음 그리고 미국식 발음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기적 한국식 발음 해볼게요. 미라클 간단하죠? 미국식 발음으로는 CLE를 좀 세게 발음하여 miracle 한 번 더 해볼까요? miracle 좋습니다. 자, 다음 이 GLE가 들어가는 단어 볼게요. 이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제일 앞에 A는 아, 에, 에이, 소리 중에서 대표적인 소리 에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NG가 왔는데요. NG는 이응 받침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NG에서 G가요. 또 한 번 소리가 납니다. 기역 소리가 나고요. 뒤에 에리온이 으 소리가 더해지고 가장 끝에 이는 떨거지로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angle이 되죠. angle의 의미가 뭘까요? 각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앵글이 중요하다. 앵글을 잘 맞춰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그 앵글이 각도라는 의미예요. 발음해 볼까요? angle, angle.